대표님,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손해사정법인의 대표 손해사정사 이현조입니다. 그 손해사정사가 어떤 직업인가요? 네, 손해사정사는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났을 때 연상을 하시는 직업인데요. 보험금에 있어서 지급 여부나 또 보험금의 금액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산정을 하는 게 주요 업무고요. 보통은 보험금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거나 혹은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현장에 나와서 보험금 심사를 위한 현장 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보험금의 지급에 관련된 판단이나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사정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보험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한쪽은 소비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보험 소비자를 위해서 보험금을 산정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에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쉽게 예를 들자면 일반적인 소송에서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가 있는데요. 보험금에 관련돼서 보험사 입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검사랑 비교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같이 소비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 손해사정사들은 변호사로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10년 넘게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처음 그 일을 접했을 때에도 충격이었고, 사실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인 일이 있는데요. 바로 CRPS라는 질환을 가진 환자들하고 일한 경험이 처음부터 그때 환자들을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숙제처럼 남아있고 가장 깊이 생각하게 되는 일입니다. 대표님, CRPS 환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CRPS는 만성 복합통증 증후군인데요. 그냥 지금 이렇게 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는데 이 가을 바람에도 이 바람의 이 느낌만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통증으로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질병인데 이게 그냥 질병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로 인해 가지고 외상으로 인해서 통증을 평생 굉장히 괴롭게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인이 골절로 오는 경우도 있고 아주 작은 상처로도 그 원인으로도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CRPS라는 병이 희귀질환이기도 하고 현재 그 CRPS라는 질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의사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진단하기 때문에 진단받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다반사고, 무엇보다도 문제는 이게 작은 상처나 작은 사고로 인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보험사가 부정을 해서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무조건 거절을 하고, 또 무조건 이게 보험 사고 때문에 발생한 거라는 걸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서만 보험금 지급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태도를 일관성 있게 제가 이 일을 10년 넘게 하면서 처음 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해서 보험사가 그 지점을 부인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손해사정사로서 굉장히 숙제 같은 주제라고 할 수 있죠. 그 손해사정사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그런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문에도 자주 나오는 사안인데요. 바로 보험사의 의료자문 제도입니다. 의료자문 제도라는 거는 그냥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좋은 제도인 것 같지만, 보험사에서 자행하는 그 의료 자문이 보험사 편에서 아주 매뉴얼화 되어 있는 의사들과의 소통 방법을 통해서
의사들이 거의 정해진 답을, 보험사가 어떤 답을 원하는지를 고민해서 자문 결과를 내어주는 경우가 다반사이고요. 무엇보다도 문제는 의료자문에 있어서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요청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만, 보험 소비자들이 객관적으로 직접적으로 의료자문을 요청하고자 할 때는 채널이 거의 부재합니다.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 측에 의료자문을 해주는 의사들만 있고, 소비자 측에 의뢰할 수 있는 채널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적으로, 제도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불균형하고 불리한 제도가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일 하기를 잘했다고 느낄 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자격증을 저희 아이가 다 자라고 나서 한창 공부를 할 때 자격증을 땄는데요. 자격증 공부를 쉬운 자격증이 아니어서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자나깨나 정말 눈만 뜨면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서 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엄마가 공부에 대해서 뭘 알아? 엄마가 공부나 해봤어? 가끔 이제 공부를 하라고 했을 때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저희 집에서는 그게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엄마 공부하는 거 못 봤어?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면 우리 아들이 할 말을 잃죠.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들이 학교는 일단 좋은 데를 갔는데, 뭐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네. 아, 그러시구나. 네. 손해사정사 하시면서 후회될 때가 있으신가요? 손해사정이 업무를 하면서 많은 보험사로부터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은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혹은 이제 피해를 입었다기보다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득을 놓치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는 자부심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좌절감이 들 때가,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될 걸 하고 후회될 때가 많아요. 왜냐면 보험이라는 영역이 금융 쪽에서도 훨씬 더 또 특수한 영역이다 보니까, 보험금 분쟁에 있어서 손해사정사 단계에서 되지 않거나, 혹은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변호사랑 소송으로 가게 되는, 분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논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그 부분 갖고 다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논점을 벗어나서 조금 그 보험 전문 변호사가 아닌 분들이 소송을 해서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판례를 남겨놔서 억울하게 다 같이 그냥 그 판례를 적용을 받아버리게 되는 경우들을 보면서, 내가 좀 더 공부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돼가지고 좀 소비자들한테 되게 좋은 판례들을 남기는 역할을 했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그런 후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손해사정사들이 보험사와 분쟁을 해서 성공한 사례는 표준이 되지 않거든요. 저희는 판례법이 기준인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좋지 않은 불리한 판례가 기준이 될 때 그때 많이 속이 상해서 변호사 할 걸 하는 후회를 합니다. 저 손해사정 업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국회 입법에 바라는 것이 있나요? 보험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보험 사기에 대해서 당연히 저촉을 받아야 되겠죠. 보험 사기 하면 안 되니까요. 보험 사기 나쁜 거니까. 근데 보험 사기는 경성 사기하고 연성 사기로 나뉘는데, 경성 사기는 뭐 고의적으로 뭐 자해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고요. 연성 사기 같은 경우는 입원했는데 퇴원을 지연한다던가, 아니면은 통원 치료를 해도 되는데 억지로 좀 입원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경성 사기에 들어가겠죠. 근데 이거 분명히 사기는 맞지만 사실 이거를 하면서 이게 그렇게 법에 크게 위배된다던가
나쁜 행동이다 라는 거를 자각을 없이 그냥 보험 소비자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병원 같은 어떤 조력자가 있어야지만 되거든요. 근데 그 조력자들이 다 당신들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 지위가 좋은 분들이다 보니까 저분이 얘기하는데 괜찮겠지 라고 하고서 다 그냥 그 사람들을 믿고서 동조하거나 동참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본인들은 억울한데. 그런데 정작 뭐 병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들도 다반사고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이렇게 자기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게 가능한 게 현행법인데, 보험사에서 일부러 보험금 지급 지연을 한다던가 일부러 지급하지 않고 반론을 제기하는 자에게만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던가 해서 보험 소비자들이 무지한 상태에서는 손해를 일방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불법을 저질러서 보험금 편취하는 게 보험 사기라면, 보험금을 일부러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도 일종의 보험금 이득 편취인데, 그 이득 편취에 대해서는 전혀 제재 사항이나 벌칙을 주는 어떤 방법도 없고 그냥 미안합니다 하면은 끝난다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으로 해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게 있다면 훨씬 더 제도적으로 보험시장이 정화되는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많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언급했던 CRPS에서 언급하고 계속 얘기했던 그 의료자문 같은 경우는, CRPS 아까 했던 사례에서 보험사에서 악의적으로 그 CRPS 의료 자문 결과를 보내왔는데 아예 사고 내용도 다르고 그 환자가 진료한 병원도 다른, 사실관계하고도 매우 다른 자문 결과서를 보내왔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 환자에 대해서 자문을 하지도 않고 보험사에서 자문 결과를 조작을 해서 피보험자 측에다가 보여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악의적인 사례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게 그냥 미안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 그런 게 형사처벌로 가지 않는다는 거, 아예 그런 그 횡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도 없고 자기네들이 단지 이익을 위해서, 보험사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정당한 활동으로 생각하는 그런 현실들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나 좀 입법기관에서의 관심이 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국감에서 이런 점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다음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 그 보험금 잘 받는 꿀팁이 있을까요? 네. 보험 사고라는 게 질병부터 뭐 다치는 것까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지만, 그래도 두루두루에 가장 확실하게 적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아서 그게 억울하다, 나는 그게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반드시 보험금 부지급 사유서를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금 부지급 사유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내가 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는지를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냥 단지 전화통화나 간단한 문자 내용만으로는 보험사가 어떤 이유 때문에 보험금을 정확하게 지급하지 않았는지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콜센터에다 요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니까, 보험금 부지급 사유서를 근거로 민원을 가실 수도 있고, 손해사정사를 만나서 내가 이런 사유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았는데 이게 합당한지 물어보실 때 가장 정확한 기준점이 되니까 그 제도를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수연 대표님만의 그 뭐 해결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손해사정사 하면 많은 분들이 그 보험회사에서 조사 나오는 손해사정사만을 만나보신 경험으로 되게 부정적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소비자를 위해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는 손해사정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만나보시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고객들과 상담을 할 때 어떤 기준이냐면 내 가족이라면 내 가족이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뭐라고 조언을 해줄까를 기준으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식적이기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해결안이나 조언을 해드리는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또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가장 현실적인 거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네이버에서 이현조 손해사정사 검색하시고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정말 가족처럼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손해사정사로서 희망사항이나 소망하신 게 있나요? 정말 진짜 얘기하기 조심스러운데요. 손해사정사라는 제도가 분명히 법령에 보험업법 188조에 정해져 있는 업무이고 금감원에서 정식으로 자격증을 주고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판례들은 손해사정사가 법령에 정해진 업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역으로 불법인 것처럼 나와 있는 판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현실적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위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판례를 악용을 해서 보험사에서 소비자를 돕는 손해사정사를 공격하거나 손해사정사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저해하는 근원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시장에서 반드시 필요해서 나라에서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자격사들이 이 적법하게 소비자들의 업무를 함께 고민하고 도울 수 있도록 그런 법률적인 불리한 판례에 대해서 진심으로 좀 고민해 보시고 현실적인 문제까지 같이 반영되어서 하는 그런 판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손해사정사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소액의 보험금에도 다 소송을 가야지만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소명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전 국민이 어렵겠어요. 보험 소비자를 위해서 손해사정사 제도는 정말 꼭 필요한 제도고 소비자들이 활용했을 때 정말 도움이 되는 자격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는 직업군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네,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